포통사람 박영수. 그가 살던 동네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박영수는 하루아침에 거액의 보상금을 얻게 되었다. 평생 일하고도 꿈꾸지 못했던 액수의 돈을 손에 쥐게 된 그는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돈은 좋은 것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무언가를 빼앗아갈 것만 같았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주택에서 평생을 살아온 박영수는 가난하고도 성실한 가장이었다. 박영수와 같은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사람은 주위에 수없이 많다. 보통 졸부라고 불리지만 박영수는 달랐다. 우리는 돈 앞에서 인간들이 얼마나 달라지고 가족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 가치를 진심으로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는 가난한 집안 형편에도 불구하고 세 자녀를 성심껏 키워내고 그들에게 집 한 채라도 남겨주려 평생 아껴가며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살던 동네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그의 통장에 들어온 돈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평생 일하고도 꿈꾸지 못했던 액수의 돈을 손에 쥐게 된 그는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다. 그 무렵 그의 자녀들이 하나둘 아버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첫째 아들 재훈이 찾아왔습니다. 고생만 하셨던 아버지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에 기쁜 듯 했습니다. 아니, 기쁘다기보다는 더 깊은 욕망이 감춰진 듯한 눈빛이었죠. 장남 박재훈은 사업가의 꿈을 안고 여러 번 도전했지만 늘 빚을 지며 실패를 반복하던 중이었다. 그는 집안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여겨졌고 어릴 적엔 아버지에게 큰 자랑이었던 인물이기도 했다. 아버지, 이 돈이 그냥 있는 것보단 저한테 맡기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버지를 위해 투자를 잘 해두면 몇 배로 불릴 수 있습니다. 제 손에 맡겨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보장할게요. 하지만 아버지 박영수는 불안한 눈으로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평생 보지 못한 돈 앞에서 아들은 점점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재훈아, 그저 너희들에게 도움될 만큼만 남기고 싶구나. 그거면 충분하지 않겠니? 아버지, 너무 낡은 방식이에요. 지금 시대엔 그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위험해요. 아버지, 믿어주세요. 저만 믿으시면 돼요. 박영수는 장남의 말에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아들의 신뢰를 외면하기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박영수는 낯설고 두려운 듯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재훈아, 나는 그저 이 돈으로 너희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을 뿐이다. 더 이상 불리는 것보다 남들 도와가며 살고 싶다. 재훈은 아버지의 고집에 부딪혀 더 강하게 말했다. 아버지, 사업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그런 큰 돈을 혼자 쥐고 있으시면 위험해요. 오히려 저한테 맡기셔야 아버지와 우리 가족 모두가 안전합니다. 그는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거짓을 섞어가며 마치 아버지가 무언가 잘못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그의 말에 흔들리기 시작한 박영수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돈은 결국 재훈의 채무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둘째 딸 혜진은 오랜만에 해외에서 돌아왔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혜진이 아버지 앞에 나타난 이유는 단 하나, 그의 큰 재산을 노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이제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함께 고민해보셔야죠. 아버지께서는 이런 돈을 지켜내기 어렵잖아요. 가족이 같이 도와야 하죠. 혜진은 더욱 설득력 있는 말투로 아버지를 차분히 안심시켰습니다. 남매들 중 자신만이 아버지를 제대로 도울 수 있다고 설득하려 했죠. 그래, 혜진아, 내가 이 돈을 지키는 걸 도와주겠다니 고맙다. 둘째 딸 혜진은 오랫동안 해외에서 지내며 사업가의 길을 걷고 있었다. 아버지에게도 연락이 뜸해졌고 어쩌다 한 번씩 안부 전화만 건넬 뿐이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는 곧장 귀국했던 것이다. 혜진은 아버지의 표정을 살피며 본인이 없을 때 오빠와 막내가 아버지를 속이려 할 수도 있다고 속삭이며 은근히 가족들 사이를 이간질했다. 그러다 아버지에게 믿고 맡겨보세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라고 속삭였다. 결국 박영수는 혜진에게도 돈의 일부를 맡기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아버지의 돈을 점차 개인적인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며 연락을 끊기 시작했다. 가장 가까웠던 막내 민수마저도 아버지의 큰돈 소식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욕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고생 많으셨잖아요. 이제는 아버지가 편히 지내셔야죠. 요양비도 필요하시고 생활비도 들 테니 이젠 저도 아버지를 모실 준비가 돼 있어요. 박영수는 민수의 따뜻한 말에 위로받으며 안심했지만 동시에 막내 아들까지 자신의 재산에 손을 대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민수의 아버지가 믿는 사람은 너밖에 없단다. 이제 너만은 나를 실망시키지 말아다오. 막내 박민수는 항상 아버지와 가깝게 지내며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낡은 주택을 정답게 여기곤 했다.
그러나 사회에 나가면서 번번이 좌절을 겪은 민수는 아버지에게도 점차 소원해지며 자책에 빠지곤 했다. 아버지가 큰 돈을 얻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민수는 누구보다 기뻤다. 그동안 고생만 하던 아버지가 이제라도 풍족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수는 곧 형과 누나가 아버지를 각자 설득하려 하는 모습을 보며 괴로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그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 돈으로 요양비와 생활비도 감당하셔야죠.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편안하게 지내세요. 박영수는 그날 밤 자식들이 돈을 이야기하며 각자 다른 명분으로 접근하던 장면이 자꾸 떠올랐다. 분명 사랑하고 자랑스럽기만 하던 자식들이었는데 그들의 행동이 그가 기억하는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돈이 그들을 바꿔놓은 것이었다. 아니, 어쩌면 자식들이 돈 앞에서 진심을 감추지 않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아버지로서 그는 이 돈이 가족을 무너뜨리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는 마지막 결정을 내립니다. 가족이란 게 뭐라고 돈 앞에서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걸까? 내겐 이제 남은 삶보다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다. 나의 진짜 재산이었던 아이들이 이 돈 때문에 변해가는 걸 두고 볼 순 없다. 박영수는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합니다. 그동안의 가족을 위한 노력은 하나의 사랑이었다고, 그리고 그 사랑이 돈을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기부 소식을 들은 자식들은 혼란에 빠졌고 일부는 화를 냈으며 다른 일부는 그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났다. 그 와중에도 박영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가진 진짜 재산은 이 돈이 아니라 너희들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단다. 아버지가 떠나고 난 후 자식들은 각자의 길로 흩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그들 모두 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편지 속에는 오로지 사랑하는 아이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길 바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깨닫길 바라면서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건 다름 아닌 가족이라는 이름이었음을, 그는 평생을 바쳐 키워낸 자식들이 언젠가 다시 진심으로 찾아와 주길 바라며 담담하게 홀로 살아가고 있다. 그의 눈빛은 돈이 아닌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사람의 맑은 마음을 그대로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박영수의 결심에는 숨겨진 마음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기부 결정을 한 지 며칠 뒤 박영수는 자식들에게 단 하나의 편지를 남긴 것입니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재산의 대부분은 사회를 위해 사용될 것이다. 그러나 진심으로 나를 위해 와준 자식에게 남겨줄 유산이 하나 남아있다. 이 편지를 읽고 가장 먼저 나를 찾은 사람이 진정한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 유산은 오직 사랑으로 이루어진 내 모든 것이다. 그러나 그중 한 명만이 아버지의 말에 담긴 진심을 이해하고 돌아와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위해 준비한 유산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유산은 자식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진정한 선물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그 선물을 받아들이기엔 너무 늦어버렸을지 모를 일입니다. 민수야, 너는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라 생각하니? 진짜 중요한 거요? 글쎄요, 가족? 아니면 안정된 삶? 사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긴 인생을 살아오며 깨달은 것은 진정한 가치는 결국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마음과 그 안에서 피어나는 사랑이라는 거다. 집이며 돈이 많아져도 결국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한 줌의 따스한 기억뿐이란다. 한 줌의 기억, 그러면 그동안 열심히 일한 것도 고생한 것도 결국엔 다 무의미해지는 거네요? 아니지 민수야. 의미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란다. 인생은 사랑을 심는 밭과 같아서 우리가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그저 황폐한 땅에 불과하지. 하지만 그 속에 사랑을 심고 나누면 평생 간직할 가장 큰 유산이 남는 거지. 박영수의 눈빛은 그의 긴 인생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대화는 민수의 마음 깊숙이 새겨졌고 비로소 그는 아버지가 남기고자 했던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